현타가 올 만큼의 못난 상사들을 왜 만나는 것일까? 다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. 안녕하세요, 현타온 직장인입니다. 직장인은 누구나 고충 한두 가지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떤가요? 너네 상사도 이래? 기본적으로 상사니까 그 사람 존중은 하는데 속 좁고 못난 상사들 왜 이렇게 많아? 개인적으로 제일 별로인 상사는 열등감이 심한 상사. 자기 소시적엔 이랬다고 라테는 말이야 시전하는 상사. 책임은 안 지고 권위적이기만 한 상사. 대우는 받고 싶으면서 온갖 책임은 다 떠넘기고 회피하기 바쁜 상사. 이거 보면서 존경은 성취해야 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. 또 다른 거 있어? 빗자루로는 개도 안 때린다는 말이 있죠. 빗자루로는 개조차 안 때리는 법인데 인격을 존중해야 할 사람을 빗자루를 때릴 수 없다는 뜻으로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.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. 사회의 쓴맛이 이런 것일까? 생각을 하면서 어느 때는 해탈을 하게 되고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야근을 쉴 새 없이 하기도 합니다. 내가 만난 상사들은 왜 하나같이 속이 좁고 못난 사람들을 만나는가? 열등감이 쌓인 상사를 만나 라떼 시전을 들어야만 하는가? 그 중에 진짜 최악인 건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 직원에 떠넘기는 행위까지 하는가? 여기서 존경 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. 댓글 중에는 사생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사. 내 상사가 나의 인생 안의 코치가 돼야 하는 걸까요? 요즘은 전혀 아닙니다. 회사에서 또라이를 만날 경우는 100%라고 합니다. 그런데 회사에 또라이가 없으면 내가 또라이가 되는데요.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냐면 현타가 올 만큼의 못난 상사들을 왜 만나는 것일까입니다. 직급이 올라가고 대우가 달라지면 편해지고 그 권력으로 밑에 사람, 부하 직원을 내 맘대로 부리고 싶은 것입니다. 그래서 갑을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. 그런데 상사들은 처음에 말단 사원일 때 그랬을까요? 다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써서 그렇다는 것입니다. 다 보고 배운 그대로예요. 그렇다고 이거를 이해해야 할까요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내가 심하게 현타 와서 퇴사 혹은 이직까지 고민하게 된다면 방법을 강구해서 조금은 편하게 직장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제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 만난 상사는 잘난 척 있는 척 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제가 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닌데 복합기 작동법이나 엑셀 및 보고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 등 옆에서 기본적으로 아는 것을 보여주니 상당히 피곤했습니다. 왜 알려주지? 왜 나한테 이러지? 나도 아는데 뭐 하는 거지? 안 바쁜가? 라는 의문은 있었지만 상사가 얘기하니 그러려니 맞장구 쳤습니다. 네,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책에 이런 것을 봤습니다. 상대방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알려면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.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? 그 뒤로는 상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일적인 것뿐만 아니라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등 사적인 부분도 알아가기 시작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였습니다. 부하 직원을 가르쳐주면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싶었다는 것. 두 번째로는 부하 직원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본인 편을 만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. 사내 정치 이런 거죠 뭐.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보니 그러려니 하다가도 꼭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할 때에는 현타가 세게 오면서 퇴사를 하고 싶었습니다. 상대방을 이해해라. 이게 쉽나요? 여러분들의 상사들은 어떤가요? 이와 같이 다른 사례들이 있나요? 그냥 퇴사를 하고 말아버리나요?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.